자, 멕시코 일단 펜타닐 유입 등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도구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관세 문제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하루 바뀌고 또 하루 바뀌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책 세워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 일자리에 대한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무역 적자에 대한 해소 부분이라든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문제는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관세라는 이 카드를 계속 사용을 하진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들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거야라는 움직임 보였는데 의외로 또 트럼프는 평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것이다, 이야기할 것이다,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시장에서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게 지금 오히려 서로 양측이 예전과는 좀 다른 게 양쪽이 지금 오히려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서로 왜 우리가 싸울 때도 감정 격양이 됐을 때 싸우면 더 커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한 발 물러선 다음에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처음에 2월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관세 부과를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이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품목별로 이제 결과값을 내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통계적으로 내다 보면 한 4월 달부터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2월 첫 시작부터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일정이 너무 빠르다. 이게 더욱더 공격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지만 예상보다는 처음 발언보다는 좀 완화된 스탠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가 철회가 되겠다라기보단 유예라는 단어가 붙은 거고요. 중국과의 또 이런 긴장감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부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분명히 해결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서 또 EU 쪽의 관세 얘기도 나왔던 것만큼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존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정치적인 관세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 때문에 많은 산업의 변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그 충격에 일시적으로나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미국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항상 실적 기반되는 종목들을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보셔야 된다는 거. 이번에 팔란티어에서도 좀 느낄 수 있었다는 게 결국 시장은 실적으로 증명해내는 기업 그리고 가이던스를 좋게 제시하는 기업에 점수를 후하게 주는 분위기가 더욱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본업 잘하는 기업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을 위해 위험용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세를. 그런데 그러다 보니 동맹국들의 반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미국 동맹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나 관계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일까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야기는 우리가 관세라는 그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예전에 처음에 이제 우리 행정명령 서명하고 딱 처음 취임식에서는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라는 이런 발언들도 하긴 했지만 지금 움직임과 최근 발언들을 보면 경제적인 일시적 충격들과 이런 부분들 소화해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시장에서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발이라던가 이런 것들 물론 일단 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미리 우리가 뭐 겁을 먹고 아예 대응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지금 워낙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보니 하루에도 뉴스가 정말 쏟아져 나오는 맞아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행방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국부펀드 설립 쪽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트럼프 정부 국부펀드를 설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린란드 매입을 위한 초석이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피드백 주실까요? 네, 결국 미국 국민들 수익 창출을 위한 목표로 이제 국부펀드에 대한 설립을 이야기한 것일 거고요. 일자리 창출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 들어서 더욱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국가 자산을
시장을 전략적으로 운용을 하고 경제적인 이익 창출을 만들어내는 부분과 그리고 국가 안보라든지 경쟁력 쪽에서 다시 한번 좀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국부펀드를 설립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관련돼서 이제 후속으로 또 소식 나왔던 부분이 뭐 틱톡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또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제 비트코인 매입에 또 사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던 만큼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90일 내에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골자에 깔려 있는 트럼프의 이제 뭐 마인드라든지 생각들은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 미국을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런 적극적인 행보들을 계속 좀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고 나서 물론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피해라든가 그리고 미국 시장 안에서의 이런 관세적인 부분들이 각각 기업에 줄 수 있는 뭐 수혜와 피해들도 보기는 해야겠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은 트럼프는 정말 미국이 잘 살기 위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집중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우리가 나중에 이 피해 섹터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보다는 트럼프 수혜주 쪽으로의 계속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